네, 오늘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좋을지 저희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다른 분들은 보통 화상으로 얼굴 보여주시거든요. 다음에는 저희 얼굴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이 좀 주요할지 오늘 시장 돌아보는 거랑요.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 시장은 쿼드러플 데이를 맞이해서 큰 폭의 변동성 없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 상승한 모습이었고, 코스닥 지수가 1.5%.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쿼드러플 데이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오름폭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관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조금 들어왔었던 부분들로서 오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코스피 시장의 지수 버팀목은 기관들이 좀 해줬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300억을 매수를 하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거래소 종목이지만 셀트리온이 오늘 지수 편입 관련해서 큰 폭을 상승하면서 코스닥 종목인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흐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제약 바이오의 흐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대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전체적으로 추세대가 점점 좁아지면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 수주 소식이 잇따라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장중에 VI가 걸릴 정도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했고요. 현대중공업 또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5%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좋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일 이제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의 정기 변동이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0위까지, 그다음에 중형주는 시가총액 300위까지, 소형주는 301위서부터 지수 매김이 되는데요. 여러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편입과 퇴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카카오, 셀트리온, ING생명, 넷마블 게임즈, 메리츠화재 등 12개사가 새롭게 대형주로 편입이 되고요. 주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은 현대건설기계, LS,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등 35개사가 편입이 됩니다. 소형주로 편입이 되는 것은 알루코, 한솔테크닉스,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등 36개사가 편입이 되는데요. 이러한 편입 과정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중형주 정기지수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경험치를 보더라도 2011년서부터 2017년 사이에 중형주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3년간 모습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세보다 더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중형주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편입되는 종목들, 특히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올라오는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종목들로서는 유나이티드 제약, 자화전자, 삼화콘덴서, 대덕 GDS가 있고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은 LS, 제일기획, 두산, 농심 등이
편입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형주로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현대건설기계, 롯데제과, 덴티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종목들이고 시가총액 대비 기관들의 순매수가 강화되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주에서 중형주, 대형주에서 중형주, 그리고 중형주로 신규 편입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새롭게 쿼드러플 데이 이후에 지수 편입 정기 종목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셀트리온은 그 코스피 200을 투정하는 패시브 자금만 해도 한 40조, 액티브 자금까지 한다라면 한 50조 정도 되는 그러한 자금 속에서 대략 한 2조 정도가 셀트리온에 이제 매수를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마섹에 대한 그러한 그 블록딜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전일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코스피 지수 200 편입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왔다 하더라도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집행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내일까지도 셀트리온의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지수 정기 변동에 따른 종목군들의 희비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심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셀트리온 예. 이왕 이해하기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예. 그 내일까지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예. 저희가 그 다른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셀트리온에 대한 액티브 자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만약에 매물을 던지고 기관들이 사는데 만약에 기관이 사는 물량보다 펀드 매니저들이 던지는 물량이 더 많으면 주가가 혹시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드려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편입된 이후의 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그 중기적인 전망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고평가라는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현재 신약 개발 등 여타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두각들 성과들을 본다라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을 어떤 밸류 가치로 본다라기보다는 흐름상으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변수로서는 테마섹이 이제 그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장기 성장성이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당장 수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그러한 그 자금 집행 외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후에 38만 원 정도까지 셀트리온이 상승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38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공매도의 환매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야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2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